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언론, 모든 언론 매체 그야말로 추미애 뉴스가 넘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추미애 뉴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미애 뉴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금요일날. 근데 정말 우리 야권 큰일 났습니다. 야권에서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오르내렸던 제1위로 달렸던 윤석열 총장 이제 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9%였었는데 6%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은 각각 3%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합쳐봐야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두 분이 22대 21로 1%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거나 또는 응답을 거절한 이 사람이 무려 43%에 달한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현재 야권에도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권 후보도 사실상 실제로는 대통령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인물은 지금 물밑에 잠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잠수하는 후보 가능성 있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 야권에서 대표적인 그야말로 유능한 지도자를 빨리 찾아내서 우리 국민들의 선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이 제 방송을 통해서 좋은 후보가 나타나면 그때그때 적절히 여러분들께 분석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요. 정말 이제 처음으로 문화일보에서 추미애 아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어요. 방금 전에.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문화일보에서 현지 전주에서 잠복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 아들을 만났는데, 이 문화일보에서 취재하는 걸 보고 다시 이 업무용 차량에 몸을 이렇게 감춘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들은 이 프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 인턴으로 전주에서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 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에 120여 명이 지원해서 무려 6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서 인턴 채용 과정에서 혹시 의혹이 없나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취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지금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20명 응시자 중에 2명을 뽑았으면 추미애 장관 아들 1명을 빼놓으면 결국은 사실상 1명만 뽑았다.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 아들 병가, 그 다음에 이 통역병, 그 다음에 부대 배치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인턴 채용 과정은 정말 당당하게 채용이 됐는지 한번 언론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 관계자는 전혀 이 추미애 아들인 줄도 몰랐고 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받고 또 이 아들이 무릎이 아프다는 것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야 알았다. 전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신체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다른 진료 기록도 제출받지도 않았고 청탁 전화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채용 과정에서의 의혹 완전히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유소년 마케팅 보조 업무로 일종의 행정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프로구단에서 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 구단 측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특히 구단 측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추미애가 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한 1m 80 정도 되고요. 우람한 체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편안한 일상복 차림이었다. 그래서 이 포스터를 붙이는 일을 지금 하고 다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를 붙이려고 다니다가 이 문화일보의 취재진에 포착이 됐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취재진이
어머니에게 휴가 미복귀 관련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각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했는데 정명만 응시한 채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업무 차량을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에 있는 경기장 인근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론 취재가 계속될 텐데요. 이 아들과 관련된 언론 취재가 있을 경우에도 별도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이 문화일보가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추적을 해서 처음으로 언론 중에서는 사진을 찍고 대답은 받지 못했지만은 일단 사람을, 즉 아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직접 접촉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추미애 관련된 이 고발이 또 연속되고 있어요. 9일날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세련 측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로 대검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청탁금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통일병 관련, 또 딸 비자 문제 관련,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해달라는 이 청탁, 이런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어요. 이 법세련을 통해서. 그런데 또 고발이 또 잇따르고 있어요. 이것은 11일 오늘 오전 11시에 추장관을 직권남용, 앞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오늘은 직권남용 혐의로 경제21 시민단체에서 동부지검에 고발했어요. 오늘은. 그제는 대검에 고발했고요. 이 경제21이라는 시민단체는 결국은 사실상 참여연대에서 회계사로 있었던 김경률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이 경제21 그동안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비판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이 고발 조치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직권남용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은 어떤 직권남용이냐? 첫째로 이 한동훈 검사장의 전보 및 감찰 조치,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주의서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경제21이 시민단체가 2차례에 걸쳐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검찰청 밖의 기관인 법무연수로 전보 조치를 해놓고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 좌천 인사를 하면서 직접 감찰에 나선 것, 추미애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추 장관의 감찰 실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진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윤 총장이 한 검사장 발령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결국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동부지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들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광진구를 관할하고 있는 지검이 동부지검이고, 지검장은 전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지검에 또 오늘 확인된 검사 인사인데요. 여러분들 또 놀라실 겁니다. 진회원 부부장 검사, 여러분들 유명하죠? 대구지검에서 있었던, 지난번에 박원순 사건 있을 때 박 시장의 이 사건을 옹호하고 이 피해자를 비판하는, 그래서 2차 가해를 그런 가한 사람이라고 언론과 우리 야권이 비판을 받는 사람이 진회원 부부장 검사인데요. 이 진회원을 말하자면 결국 어디다 배치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추미애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배치가 된 것이 오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동부지검에서는 지금 현재 형사 3부에 배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의 형사 3부는 광진경찰서 수사를 지휘하는 파트가 형사 3부고, 추미애 장관은 현재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광진경찰서에 현재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중요한 수사사항 중에 하나가 추 장관 측이 고발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추 장관의 불륜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사건, 이 고발장을 광진경찰서에 추 장관 측에서 지난 3월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광진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동부지검의 관할 경찰이 바로 광진경찰서예요. 여기에 진해원 검사를 배치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동부지검, 자기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 그야말로 친정권 코드를 맞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배치한 거와 똑같이 이번에 동부지검에 추가적으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본인의 불륜설을 수사하는 광진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코드가 맞는 진해원 부부장 검사를 배치했다. 자,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원 검사와 그 다음에 추 장관의 불륜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빠르게 다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동부지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친코드 검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미애가 중요 요소의 검찰에 코드에 맞는 검사들을 배치하고 있는 거,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국정감사 시에 아니면 대정부 질의 응답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그 사유를 캐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문정 검사 어제는 원포인트 인사를 했잖아요. 원포인트 인사를 해가지고 대검의 감찰 담당 연구관으로 발령됐는데 이 대검의 이문정 부장검사 발령된 거, 또 진해원 부부장 검사, 진해원 부부장은 이미 이 박원순 시장 사건 때 감찰 대상자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받은 사람이 진해원이에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본인의 관련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경찰을 담당하는 지검에 배치했다. 이게 정말 공정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문정, 그 다음에 진해원, 이러한 이 친정권 코드 인사들을 배치한 거, 이걸 두고 진중권 씨 한마디 쪽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속급 장난이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번 인사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가증스럽고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이 추미애 관련 아들 관련 비리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기류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고, 매주 월요일 날 이 여론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 거기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그래요.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 추미애 논란을 수습하는 이 방안들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물론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 정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매우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세균 총리가 10일 날 어제 JTBC와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거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내에서 추미애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소한도 대국민 사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현 민심이 분노하고 있고 부글부글 끓는 그 굉장히 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간 이 상황을 볼 때는 정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 갖고는 이미 그건 안 된다. 말하자면 병적 증세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민심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데 이 악화된 민심을 다스리기에는 단순한 그야말로 입으로만 하는 사과,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입으로만 사과하고 그 자리를 지킬 경우에는 그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자진 사퇴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진 사퇴. 왜냐하면 총리가 사실상 이 내각 추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관해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최종적인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총리가 나서서 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이 JTBC 거기에서도 이 앵커가 정치적이라면 추미애 장관이 거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고지곳대로 받아들여달라. 자, 장관이 자기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사퇴를 할 것이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민심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스스로 정치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라. 이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당에서야 이 민심의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낮은 단계, 즉 그냥 추미애가 혼자서 사과하는 것도 충분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지금 악화된 민심을 볼 때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임을 주장한다. 사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당에서 지금 다양하게 거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 폭넓은 이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 논의에서 이제 그러면 김태년 의원은 이미 근거 없는 의혹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궁금할 텐데,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도중에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자리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최고위원들끼리 의견을 잘 수렴한 뒤에 대표 명의가 필요한 대응을 비롯해서 추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해달라.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현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세균 총리가 일단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거를 정치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총리는 내각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판단은 민주당이 더 앞서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총대를 메고 추미애의 딱 거취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도 저는 정 총리의 그 발언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제 내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통령한테 추미애는 자리에서 떠나는 게 지금 민심을 달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이렇게 건의를 해줄 것을 저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 아들 병가가 적법했다. 국방부에서 어제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카투사의 모임, 여기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병가 기록 증발한 경위, 또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아들의 통화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고 추가 광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카투사 모임 여기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이 전국이 좀 어수선하고 민주당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처 공직기강에 관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난 극복의 엄중한 시기에 무책임한 언동을 하고 있는 거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벌써 이게 추미애 의혹과 관련해서 입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런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미애 아들 문제 나온 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오래됐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총리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는 민망스러우니까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섰고, 민주당 최고위에서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미애가 이제 관련자들 SBS와 이 지원단장 정식으로 고발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국방부 문건이
조선일보 특정 보도로 유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이 프로스포츠 이 매니지먼트 인턴십 프로그램 거기에 그 추미애 아들이 발탁이 돼서 인턴으로 채용이 됐다. 요거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국방부 문건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의 문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가는 네임덕 현상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니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공직기강 특별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안 왔느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추미애 의혹과 관련된 입을 단속하는데 치중하겠다. 거기에서 이 특별감찰 카드가 나왔다. 이런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강회의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발 기강회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후 뉴스 중요한 뉴스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 결론은 바로 뭐냐.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조국과 똑같은 사태를 맞이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이제 민주당 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추미애 장관의 퇴로 출구를 모색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물 터지듯 뚝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감찰 카드를 꺼냈다. 특별 감찰 카드를 꺼냈다. 이것이 제 방송의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한두 분씩만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추천 구독해 주시면 제가 100만 대군을 모시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력한 유튜버가 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성은 당부드립니다.